내 인생은 너무 억울해요. 나만 그런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야 할까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평생을 자식 키우고 가족 뒷바라지로 달려왔는데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단 하루도 없었다는 허무감,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서 무겁게 내려앉은 억울함. 그런데 더 서러운 건 지금입니다. 그나마 젊었을 땐 건강이라도 있었지만 이제는 무릎이 시리고 어깨가 아프고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설칠 때가 많지요. 이제라도 내 삶을 즐기고 싶다는 소망조차 몸이 말을 안 들으니 더 힘들어집니다. 잠깐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 안에 아직 남아있는 따뜻한 힘을 다시 꺼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음에 묶여있는 억울함과 서러움을 조금씩 풀어낼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하루 안에 작은 생각의 전환 속에 충분히 숨어 있습니다. 지금 채널을 돌리면 여태껏 해보지 못한 마음의 자유, 그 힌트를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당신의 지난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마음 깊이 느끼실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후회가 남습니다. 공자는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으니 마음만은 허물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몸은 약해졌지만 마음만은 아직도 단단한 줄 아시죠? 그 마음이 남아있기에 지금이라도 자신을 돌볼 자격이 있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애쓰며 살아왔는지 이제는 누군가 알아주어야 합니다. 오늘 이 글이 그 첫 번째 손이 되어 당신 마음을 살포시 쓰다듬어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주변에 몸과 마음이 아파 하루하루 버티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같이 들어야 덜 외롭고 함께해야 더 빨리 나아집니다. 억울한 마음이 오래 쌓이면 몸까지 병들게 합니다. 마음의 상처는 보이지 않지만 속으로 천천히 번져 결국 기운을 잃게 하지요. 특히 여성분들은 젊을 때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셨기에 남에게 하소연도 제대로 못하고 속으로 삭히며 버티신 분이 많습니다. 그 시절엔 엄마는 참아야 한다. 여자는 강해야 한다는 말이 너무 당연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억눌림이 수십 년 동안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아플 때도 쉬지 못했고 서운해도 참고 웃어야 했던 날들, 그게 몸에 새겨진 고통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릎과 허리가 아픈 것도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마음이 오래 지쳐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면 몸도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그 시작은 아주 간단합니다. 억울했던 일을 하나씩 꺼내어 마음속에서 놓아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때 서러웠던 건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시절 세상이 그랬기 때문이야. 이 한마디가 서러운 기억을 조금 덜 아프게 만듭니다. 또 이런 생각도 도움이 됩니다. 나는 그때 참 잘 견뎌냈다. 그 힘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가족을 지켜낼 수 없었을 거야.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기보다 그 시절의 나를 칭찬해 주는 겁니다. 노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사람은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보다 강하다. 마음을 다스리는 순간 세상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딱 10분만 예시를 떠올리며 나 자신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땐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잘해냈어. 이제 그 고생은 흘려보내자. 작게 중얼거리기만 해도 마음이 한결 풀립니다. 혹시 친구나 이웃 중에도 비슷한 사연으로 가슴 아리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함께 듣는 것만으로도 외로운 마음이 덜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와서 뭘 바꾸겠어.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마음을 바꾸면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 몸도 따라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길이 모두 고생과 희생뿐이었다 해도 남은 날들은 다른 색으로 칠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데 늦은 나이라는 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마음이란 게 먹는다고 바뀌나요? 네, 바뀝니다. 그 증거는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처음 아이를 낳았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잠 한숨 못 자고도 웃을 수 있었지요. 그때 기적처럼 힘이 솟아났던 건
마음이 기쁘고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몸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자신에게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남은 시간을 내 마음이 행복해지는 데 쓰겠다. 이 결심 하나만으로도 하루의 빛깔이 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마음의 빛을 다시 켤 수 있을까요? 먼저 하루에 한 번 감사할 일을 찾아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아침에 햇살이 내 얼굴을 따뜻하게 비춰준 것, 차를 끓여 마시며 향이 좋았던 것, 이웃이 건넨 따뜻한 인사 한마디. 그 사소한 순간에 감사의 마음을 얹으면 가슴 속에서 미약하던 불씨가 조금씩 다시 살아납니다. 또 하나, 자신을 위로하는 말을 습관처럼 해보세요. 괜찮아, 오늘은 충분히 잘했어. 나는 참 많은 걸 견뎌낸 사람이야. 이런 말이 쌓이면 스스로를 미워하던 마음이 서서히 풀립니다. 에픽테토스라는 철학자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생각이다 라고 했습니다. 삶의 무게는 과거의 사건보다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서 더 크게 느껴집니다. 생각을 바꾸면 짐이 가벼워집니다. 혹시 주변에 늘 자책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전해주세요. 같이 들어야 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낍니다. 특히 70대 여성분들은 관절, 허리, 소화기, 잠 문제로 하루하루가 힘들다고 하십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지치고 마음이 지치면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보는 것과 몸을 돌보는 것은 결국 한 가지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몸의 통증은 스스로를 탓할 일이 아닙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쓰신 몸이 이제 조금씩 쉼을 요구하는 것뿐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자책하지 말고 이제야 나를 돌볼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세요. 몸이 편해지려면 큰 변화보다 작은 습관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따뜻한 물에 손발을 담그거나 잠들기 전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는 것, 10분이라도 천천히 걸으며 호흡을 고르게 하는 것, 이런 작은 습관이 쌓여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또 중요한 건 나도 돌봄받을 자격이 있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가족을 챙기느라 본인을 뒤로 미뤄왔지만 이제는 그 자리를 바꿀 때입니다. 아픈 데가 있으면 바로 병원을 찾고 손이 필요한 일은 부탁하세요. 이건 결코 민폐가 아니라 당연히 누릴 권리입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편안하다. 마음을 먼저 풀어주면 몸의 통증도 덜어집니다. 혹시 이 글을 듣는 분 중에 허리나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주변에 함께 알려주세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결국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자기 몸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앞으로의 삶을 훨씬 편안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치게 하는 또 다른 원인은 외로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이 곁에 있어도 왜 이렇게 허전할까? 그 허전함은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지금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듯한 그 공허함 때문이지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외로움은 결코 부끄러운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외로움을 느낀다는 건 여전히 따뜻한 관계를 원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외로움에 지지 않으려면 작은 연결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가까운 이웃에게 가볍게 안부를 묻거나 시장이나 공원에서 만난 사람에게 날씨가 참 좋네요 하고 웃으며 건네는 한마디가 마음을 덜 외롭게 만듭니다. 또 글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종이에 오늘 있었던 일을 적거나 오래된 친구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글을 쓰는 순간 마음속 깊은 감정이 조금씩 흘러나와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오늘 하루도 잘 견뎌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 자신이 나의 가장 든든한 친구다. 이렇게 스스로와 대화를 나누면 혼자가 아니라는 힘이 생깁니다. 프랑스의 작가 몽테뉴는
혼자 있을 때 자기와 잘 지내는 사람만이 타인과도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나 자신과 친해져야 외로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혹시 당신 주변에도 혼자 지내며 적적해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권해주세요. 서로의 마음이 닿으면 외로움은 훨씬 작아집니다.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감정이지만 그 안에서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배우면 그 자체가 삶의 지혜가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연결을 이어가며 외로움 속에서 따뜻함을 찾아보세요. 많은 분들이 후회라고 말하는 것도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그때 조금만 더 나를 챙길걸, 조금만 더 웃을걸,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면 현재의 행복까지 앗아가 버리지요. 하지만 후회는 이미 지나간 일의 그림자일 뿐 당신을 붙잡아 두는 사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 생기듯 후회가 있다는 건 여전히 앞으로 나아갈 빛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후회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거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됩니다. 완벽하지 못했던 순간까지도 인생을 배우는 시간이었다고 인정하면 후회는 경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또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로 후회의 무게를 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미뤄둔 친구에게 전화 한 통 건네기, 가지 못했던 동네 공원을 찾아 꽃이나 나무를 바라보기, 어릴 때 좋아하던 노래를 틀어놓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듣기, 이런 소소한 행동들이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살려줍니다.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선택의 반복이다. 후회 없는 하루는 거창한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소중히 보내면 내일은 덜 후회하게 됩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도 현재를 바꾸면 과거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혹시 당신 주위에 후회 속에서 스스로를 탓하며 마음을 다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나눠주세요. 같이 들으며 오늘의 변화를 시작하면 후회의 그림자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오늘을 잘 살면 어제의 상처가 줄고 내일의 희망이 커집니다. 이제는 후회의 시간을 줄이고 감사와 평안의 시간을 늘려가세요. 나이가 들면 나는 이제 쓸모없다는 생각이 슬그머니 마음을 파고듭니다. 하지만 그건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이 걸어온 시간은 누구보다 값집니다. 수많은 실패와 성공, 웃음과 눈물이 쌓여 당신만이 가진 지혜가 되었습니다. 그 지혜는 지금 자식과 손주들에게 큰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집니다. 그러니 이제는 쓸모가 아니라 의미를 찾으세요. 의미 있는 삶은 다른 사람을 돕거나 큰일을 해야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당신이 가진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젊은 시절 힘들었던 순간을 손주에게 들려주면 그 아이는 인내와 용기를 배웁니다. 오래 함께 산 배우자에게 그때 참 고마웠다는 말을 전하면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따뜻해집니다. 이런 사소한 나눔이 당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합니다. 또 자신을 위해서도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꽃꽂이나 그림, 간단한 요가나 스트레칭처럼 배울 수 있는 게 아주 많습니다. 작은 배움 하나가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해줍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우기를 그치면 마음이 늙는다. 나이가 아니라 멈춘 마음이 사람을 늙게 만듭니다. 혹시 당신 곁에 난 이제 아무 쓸모 없어 하며 의기소침해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들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고 당신 자신에게도 새로운 의미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여전히 따뜻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남은 날들은 그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삶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변화와 기쁨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난 세월이 아쉽고 억울하더라도 그 시간 속에 당신이 흘린 땀과 눈물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가치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은 억울함이 아닌 평안으로 채우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 너머 햇살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고맙다. 이렇게 작게 인사해 보세요. 그 한마디가 하루의 기분을 바꿉니다. 저녁에는 이렇게 말해 보세요. 오늘 나는 충분히 잘 살아냈다. 이 말을 반복할수록 당신 안에 남아있던 서러움이 조금씩 흘러나갑니다. 삶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잠시 창문을 열고 들어온 바람, 친구의 안부 전화 한 통. 이 사소한 순간들이 모여 마음의 평화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자신을 아껴주세요. 남은 날들은 남이 아닌 나를 위해 써도 괜찮습니다. 책을 읽고 싶으면 읽고, 꽃을 사고 싶으면 사고, 가까운 산책길을 걸으며 세월이 주는 여유를 즐기세요. 삶의 후반부는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견디고 충분히 사랑하며 살아왔으니까요. 독일 시인 괴테는 인생의 마지막 10년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의 시간이 당신 인생의 가장 고운 계절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을 듣고 따뜻함을 느끼셨다면 가까운 분들과 꼭 나눠주세요. 서로의 마음을 밝혀주는 일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께 전해지도록 함께 힘이 되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신의 내일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조금 더 따뜻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